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보궐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 그런데 그는 탄핵되어서 파면되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당선자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남으로써 비어있게 된 대통령의 의자에 앉기로 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얼마나 긴 기간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제18대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 앉도록 명령을 받은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제18대 박근혜의 후계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그러니 공주로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즉 이것을 공주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주로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러한 공주설에 근거해서 결국 박근혜의 후계자인 문재인도 바로 그 공주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을 국왕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국왕설에 따라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공주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국왕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까닭이 무엇일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혹은 청와대의 발표를 통해서 이것이 국왕설의 근거이겠구나 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2018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참조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덕궁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휴관인 창덕궁을 열어서 식을 거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창덕궁이 휴관이면 그 누구라고 휴관인 창덕궁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자신 있게 휴관인 창덕궁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관인 창덕궁을 열었으면 사용하는 것도 청와대 마음대로 사용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이 아주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의 뉴스입니다. 황제 의전이다. 그래서 말이 많았던 그런 사건이죠. 중국에서
1403년 이래 줄곧 중국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자금성, 그것을 통째로 비워서 그곳에서 양국의 부부가 차를 마시고 경극 공연을 관람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 그것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휴관인 창덕궁을 열어서 그 창덕궁을 온통 차지하고 그 안에 수백 명 군인들, 제복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넣어서 식을 거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뻔히 보이는 그런 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히 보이는 짓을 하면서도 민망함을 모른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놀랄 뿐이지요.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였는가. 그것은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다음 내용입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이 인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사물을 보는 그런 곳이었지요. 거기에서 이번에 온 그 손님들하고, 그러니까 국빈 부부하고 300명 육해 공군 의장대와 군악대를 사열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기수단, 깃발을 들고 있는 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시위 속에, 여기서 시위라고 하는 것은 줄지어 서서 예를 표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데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기수단의 시위 속에 인정전 상월대에 올라 무희단의 시위 속에, 그러니까 이 전통기수단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그 무희단도 같이 그렇게 줄지어 서서 예를 표하는 그 시위를 했다 이것이죠. 그러한 시위 속에 인정전 상월대에 올라 거기에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하고 그 춤추고 하는 그런 공연을 관람했고, 그리고 나서 또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인정전 내부에 들어가서 관람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전 상월대에서 이들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 그 무희단이 춘 춤, 거기에 청와대 브리핑은 굳이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 공연되었던 궁중무용, 그것을 관람했다. 자신들이 조선시대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창덕궁 가이드에 따르면 인정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할애,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앞쪽으로는 의식을 치르는 마당인 조정이 펼쳐져 있고 2단 위에 월대가 있다. 이 월대가 바로 상월대라는 것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올라가서 무희들의 춤을 감상한 그곳입니다. 우리가 조정에서 조정이 무엇을 했다 이런 말은 익히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전의 앞마당에 이 의식을 치르는 곳, 그곳이 조정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문반과
무반의 표지석이 있는 조정에서 전통 기수단을 좌우 양측에 도열시켜 놓고 유유히 그곳을 통과하여 상월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또 도열시킨 것은 남성 전통 기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통 기수단의 뒤쪽 멀찍이 떨어진 곳에, 실은 그곳을 통과하다 보면 뒤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그런 곳에 좌우에 각각 무희들을 도열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진과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궁의 한역격인 무희들은 지금 위치로 보아서 전통 예식에서 왕궁의 한역격인 이들 무희들은 깃발을 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수가 아닌 것이지요. 전통 기수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단지 하녀들로서 줄지어 서서 다소곳한 모습으로 붙박이처럼 그렇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바로 이 창덕궁에 있었던 저 무희들과 똑같은 하녀들은 왕실에 있는 귀한 자들, 신분 높은 자들의 수발을 담당하거나 그들의 눈요깃감이 되거나 또는 실제로 요즘 원성을 사고 있는 소위 미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거꾸로 무한한 영광이자 소원이었던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이번 행사에서 여자들을 그렇게 뒤쪽에 줄지어 세워놓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소위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대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창덕궁 인정전 상월대에 올라서 이 무희들이 인정전 표지석을 밟을 듯이 춤을 추는 그러한 춤을 보고 있었고, 또 바닥에 주저앉아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그 공연을 즐겼습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놀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풍경은 무엇인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좌우가 바뀌어 있듯이 우리가 편치 않은 마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이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가수나 춤추는 무희가 관객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 광경을 지금 창덕궁에서의 일처럼 바꿔놓아 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잘 만들어 놓은 좌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모두 비운 다음에 그곳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고 무희가 춤을 춘다. 바로 이런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위한 공연이 앞에서와 같이 그들이 무대에서 하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객석에 있었더라면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통째로 대관을 해도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창덕궁에서 벌어진 일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군주국에서 왕을 위한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전제 군주국의 국왕의 특권을 누리게 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국민들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울긋불긋한 전통 의상 속에서 그 요란한 장식 속에서 상월대에 올라앉은 양복 입은 두 남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을 해 두었더라면 차라리 경복궁 앞에서 빌려주는 왕의 의상을 빌려 입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면 이왕 하는 쇼인데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카트를 타고 이때 카트는 골프카 같은 작은 전기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인정전을 떠나서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영화당까지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문화재청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이 거리는 도보로 15분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하고, 이 창덕궁 후원은 우리 국민들이 비원으로 알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당은 어떤 곳인가? 그 설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당은 경복궁 경회루처럼 국왕이 주최하는 연회 또는 각종 행사가 열렸던 장소이다. 창경궁과 이 후원을 같이 쓰는 공동후원이다.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바로 이 영화당이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것은 국왕의 휴식 공간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 영화당 앞에는 춘당대라는 넓은 마당이 있고 국왕이 주최하는 연회가 열렸던 곳이다. 그런데 이 영화당에 가서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이 환영식 전반의 일들을, 환영식을 치렀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위험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규장각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을 말하는 것이겠죠. 정조가 만들었다.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고 바둑을 두었으며 술을 한 잔 마시기도 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그러면 친구분들도 오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친구들이 그 규장각에 문재인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친구를 불러서 놀고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고 바둑을 둘 때 그때 오시겠네요. 이것은 조선일보 2018년 9월 11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왕으로, 정조의 후계자로, 그 후손으로 오해를 했을까?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같은 장소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600년 동안 조선의 임금들이 진무를 보고 외국 사신을 맡고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던 곳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코이 대통령이 조선의 궁에서 최초로 공식 환영 행사를 한 외국 정상이다. 이것은 2018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정조의 뒤를 이은 국왕처럼 말하고 국왕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왕의 친구분들도 여기 와서 노느냐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대뜸 역시 제정신이 아니군 이런 이야기를 할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각적인 인식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2018년 9월 10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국의 대통령 궁은 대체로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고궁들이다. 우리도 여기에서 청와대 관계자이므로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조선시대 때 외빈들이 왔을 때 공식 환영식을 했던 창덕궁에서 개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창덕궁에서 시행하게 됐다. 국빈 환영식을 시행했다 하는 겁니다. 창덕궁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굳이 밝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에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 속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청와대라는 그런 이름보다 대통령궁이라는 이름을 더 원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앞뒤 문맥으로 봐서 분명한 것이 대통령궁은 수백 년 된 궁궐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중에서도 정조와 관련된 창덕궁을 대통령궁으로 쓰고 싶다. 그것을 원한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 소위 좌파 정치인들, 그들은 정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다음 내용이 그 답을 줄 것입니다. 정조는 1752년에서 1800년까지 1800년 6월까지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독재 정권이 최종적으로 타도될 때까지 한 번도 민중의 나라였던 적이 없었으며 국가는 민중의 적이었다. 1800년 이후 이 땅에 군림했던 국가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나라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800년은 정조가 사망한 바로 그 해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상봉입니다.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죠. 우리는 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외교 의전을 국빈이라든지 이런 외국 손님의 환영식 이런 것을 창덕궁에서 계속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외교부에서 밝히고 있는 의전, 거기에 따르면 국빈 방문 중인 외국의 국가 원수는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한 이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창덕궁 후원의 영화당에서 전통 소반에 준비한 차와 다과 등을 먹었다고 청와대도 밝히고 언론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당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죠.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왕놀이 사건, 국왕쇼, 이것은 헌법 이하 법령 그리고 각종 규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그것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한 위법행위다, 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까지 이것을 제대로 밝혀서 제대로 조치를 해야 하겠죠. 이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또 더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해야 할 근거는 예를 들면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래서 신청한 서류, 받은 서류, 그리고 지불한 금액,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장소 사용에 대한 특혜 여부, 비용 징수를 면제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하면 될 겁니다. 문화재 관련 위법행위,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헌법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안 되는데 문재인은 된, 국민에게는 금지되는데 문재인에게는 허용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것은 중대한 일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국민은 창덕궁 안에 승용차를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창덕궁 안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번에 그랬죠.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국민은 창덕궁 안에서 전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창덕궁이 준비해 놓은 장애인용 전동차, 그것을 쓸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시설 관리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동차를 가지고 가서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래도 되었죠. 국민은 창덕궁 안에 갑자기 오두막을 짓는다든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가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나 엉뚱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은 창덕궁 안에 이번에 가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민은 국보인 인정전 안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플래시를 터뜨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은 그래도 되었다면 그러면 역시 헌법 위반이 되겠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이 만일 맨발이었다면 그래도 인정전환을 그런 채로 돌아다녔다면 역시 문제가 될 겁니다. 국민은 인화물질이나 무기류, 그러니까 총포, 화약, 도검류를 가지고 창덕궁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래도 되었다고 한다면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은 창덕궁 안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은 그래도 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헌법 위반이지요. 국민은 악기나 확성기 등을 가지고 창덕궁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악기나 확성기 등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영화당 안에서 차와 다과를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밥상 4개를 소지하고 영화당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지 않았죠. 국민은 창덕궁의 휴관일인 9월 10일 월요일에 휴관 중인 창덕궁의 문을 열고 개관을 하도록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장소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은 창덕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가령 30명 이내 이런 식으로. 문재인은 육해공군 300명을 데려가고 어린이 단체를 데려가고 무희단을 데려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설령 국민은 창덕궁의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례와 같이 휴관일에 혹은 후원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이것은 국회에 맡겨둡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본 이 모든 금지와 제한을 문재인에게만 허용한다면 그것은 특권이고 그러한 문재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도 우리 국민이,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 눈을 감게 되면 창덕궁은 대통령궁으로 되고 외국의 왕들이 창덕궁에서 국빈으로 환영식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수령, 문재인 국왕으로 될 것이고 우리 5천만 국민은 말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배당하는 하층민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권자인 전체 국민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